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대통령실도 나섰는데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고 해외의 정책을 얘기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부위원장의 입장이었는데 이걸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의 좋은 정책은 우리가 조금 따라해볼 만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만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그리고 나 전 의원 부위원장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또 실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나 전 의원의 입장은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돈 없이 해결이 안 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그리고 재정 투입이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 이해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실망스럽다. 국가적 중대 사안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출산 위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의 정책 발표 모습과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한 정책의 혼선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와 지금 관련해서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당대표 포기하라는 그런 일종의 사인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뭐 아무리 시기가 이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읽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정치적 견해들이 정책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정책은 사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지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정책적인 견해 차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총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갈등 상황처럼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걸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승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 얘기한 게 헝가리 모델이에요. 헝가리에서 이제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헝가리 모델을 얘기했는데 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조율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본인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래 요건,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명분이 있느냐, 두 번째 동력이 있느냐, 세 번째 여론을 뒷받침하냐 이 세 가지인데 저는 명분은 이게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박차고 나온다?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동력은 대통령실이 어쨌든 지금 보이기에 오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책에까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므로써
논리를 내므로써 좀 나경원 의원의 입지가 좀 좁아진 것도 맞아요. 마지막 하나가 여론인데 여론조사상의 수치는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선뜻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윤계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두 분은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를 2자리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그런 자리를 받았으면 안 됐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문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우리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 전 의원 아직 뭐 그럴 생각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딜레마다. 당심이 1등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김기현 전 의원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래프 잠깐 볼까요? 네, 3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100% 당심으로 결정됩니다.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당심의 어떤 여론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35%. 김기현 의원 지금 15.2%. 유승민, 안철수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 차가 거의 20%포인트에 가깝습니다. 19.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전 의원으로서도 사실상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포기보다는 완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비록 뭐 1등이긴 합니다만 뭐 어정쩡하게 포기하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지만 그래도 윤심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득이 많겠냐 실이 많겠냐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오늘만 정치할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시기를 놓쳤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결정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대표 선호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100%의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당원 투표를 하면 책임당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책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말 여당을 지지하는지도 불분명한 저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보고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본인이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만 시그널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당대표로 나갔다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비윤계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비윤계 대표주자도 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윤계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까, 강세희 평론가님? 원래 정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류 안에서 비주류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에 비전이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아직 뭐 술을 두진 않았으니까. 예. 정치권의 왜냐 지금 현재 형국이 매우 궁지로 몰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장관급을 어떤 임명을 했을 때는 네.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임명권자가 그 자리를 줬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임명권자로서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 공감은 들고요. 다만 그 나경원 전 의원께서도 일단은 뭐 칼을 뽑으려고 하는지 안 뽑았는지는 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윤심과는 좀 멀어져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짧게. 네. 저는 과연 나경원 의원이 이 윤심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힘을 중진의 어떤 관록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출마하실 것이고 이러한 어떤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본다면 뭐 그냥 주저앉지 않으실까 싶은데 주저앉으면 참 그것으로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이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심에 좀 어긋나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지금 지지율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아마 설 연휴 전에는 결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